우선 회계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마 회계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변대변은 아시죠? 거래파료수도 알고 계시고 그 정도는 알고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제가 한 가지만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에다가 좀 메모할 건데요. 회계에서는 한 가지만 짚고 그냥 넘어갈게요. 책 앞부분에 회계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만 설명드리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계는 이제 거래 손익을 장부에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가 뭔가 something 거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손익이 발생하는데 그럼 이제 그게 거래 손익이 되겠죠. 이 거래 손익을 총포괄 손익이라고 부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거래에는 자본거래도 있고 손익거래도 있어서 자본거래 손익은 총포괄 손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손익거래 손익입니다. 손익이 발생하는 손익이죠. 그 손익을 뭐라 부르냐면 총포괄 손익이라 부릅니다. 그럼 이제 잠깐 메모하면 손익거래가 아니면 그건 다 자본거래입니다. 그럼 자본거래 손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본거래 손익이니까 자본거래 손익이니까 자본 처리를 합니다. 네. 재무상태표에 그냥 즉시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제가 설명드릴 거는 요거 손익거래 손익입니다. 총포괄 손익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이제 Comprehensive Income, CI라고 부릅니다. Comprehensive Income. 이 총포괄 손익을 표시하는 우리 재무제표를 뭐라 부르냐면 다 알고 계실 텐데 포괄 손익 계산서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포괄 손익 계산서. 포괄 손익 계산서에 이 총포괄 손익을 둘로 나눴습니다. 당기순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으로 나눠서 기재를 합니다. 그럼 우리 손익계산서 양식을 잠깐 볼까요? 네, 1페이지부터 손익계산서가 나오고요. 우리 양식은 우리 IFRS 걸로 일반 기준 걸로 둘 다 있는데 우선 62페이지 가보면 거기 이제 일반 기준입니다. 일반 기준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손익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자, 왜 그러냐면 맨 끝에 서식이 당기순 손익으로 끝나요. 오른쪽 끝에 가보시면, 그죠? 네, 반면에 IFRS는 65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제목이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맨 끝에 이제 뭘로 끝나냐면 쭉 넘겨보시면 총포괄손익으로 끝나죠. 물론 이제 그 뒤에 당기순 손익을 총포괄 손익을 지배기업 지배와 비지배로 좀 나눠줬고 주당 손익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이게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가 기본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가 표시되는 게 뭐다? 포괄 손익계산서입니다. 여기 전체가 표시되는 거. 반대로 여기만 표시되는 거는 손익계산서. 지금 확인하셨죠? 손익계산서. 영어로 표시하면 당기순 손익은 네트 인컴, NI라고 보통 많이 쓰고요. 기타 포괄 손익은 Other Comprehensive Income, OCI라고 많이 부릅니다. 기타 포괄 손익. 손익은 변동을 표시하는 겁니다. 손익거래 손익은 이제 변동이에요, 변동. 즉, 올해 발생한 것만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당기순 손익인 거죠. 올해 거란 뜻이에요, 올해 거. 그럼 얘도 단기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다만 이제 단기라는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단기 거란 뜻이에요. 올해 것만 표시하는 게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죠. 자, 반면에 우리 재무상태표 가볼까요? 우리 포괄 손익계산서로 설명하는 게 편하니까 IFRS 걸 가보면 자, 앞으로 거슬러 가서 53페이지 가보면 거기에 이제 IFRS에 따른 재무상태표입니다. 쭉 가다 보면 뒤쪽에 이제 자본이 나오는데
네, 자본에 가보면 이잉여금이라고 있나요?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자본 구성 요소라고 돼 있는데 각주 18번을 쫓아가 보면 오른쪽 끝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돼 있어요. 얘네들이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는데요. 이 당기순손익은 어디로 갈 거냐면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갈 겁니다. 반면에 이 기타 포괄손익은 거기 이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갑니다. 제가 SFP라고 그냥 슬쩍 적었는데 저건 이제 재무상태표의 약자입니다.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손익계산서도 적어드리면 SCI죠.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자, 이걸 이제 기호로 표시하면 얘가 변동이었잖아요. 우리 재무 상태는 누적입니다. 썸. 그런 것들이 누적되는 거예요. 근데 누적되는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름 보면 기타 포괄손익이고 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름 자체에 들어가 있어요. 얘는 이제 OCI의 누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NI의 누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는 뭐 회계는 어느 정도 아신다 그랬으니까 자산 부채 그 다음 NI, OCI 요걸 구분하는 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그걸 거래파료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래파료소 자산 부채 NI, OCI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자산 부채 구분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NI, OCI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NI인지 OCI인지. 그 부분을 좀 잠깐 보완해 드리면, 요건 책이 없는 내용인데요. 요 NI는, NI, 실현손익과 대부분의 미실현손익입니다. 실현손익이 뭐냐면, 실현은 현금화됐다 또는 채권화됐다. 그러니까 주로 매각입니다. 팔았다, 판매했다, 매각했다, 처분했다 이런 게 이제 실현된 겁니다. 근데 팔지도 않고 매각하지도 않고 그냥 회사가 갖고 있는데 실현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감가상각. 이것도 실현된 걸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손상. 우리 손상되는 것도 실현으로 봅니다. 손상은 이제 우리 채권으로 따지면 대손 처리되는 거고, 유형자산 같으면 뭐 화재가 나서 아예 다 소각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손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실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화로 가면은 결제가 되는 거. 화폐성으로 가면 이제 결제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입니다. 이제 미실현은 이것이 아닌 거.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닌 건데, 미실현의 대명사, 갑자기 네. 대명사가 뭐냐면 평가입니다. 그래서 평가 손익이 미실현 손익이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그 평가 손익도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NI입니다. NI란 얘기는 단기 손익이란 뜻이에요. 단기 손익이란 얘기는 올해 성과란 뜻이죠. 단기 손익, 올해 성과다. 그러면 손익의 대부분을 단기 손익으로 해주는 이유는 뭔데? 우리 경영진들, 이사회죠. 회사를 이제 운영해가는 이사회 운영진들은 미래 성과에 대한 고민보다는 단기 성과에 더 관심이 많아요. 왜? 그래야 이제 재선임 되니까. 긴 안목을 보고 먼 미래에 실현될 실현될 그런 손익을 고려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단기적 목적을 갖고 운영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계도 다 NI로 해줍니다. 그럼 여기 이제 OCI로 가는 건 뭔데? OCI로 가는 거. OCI. 자, OCI는 장기 미실현 손익입니다. 즉, 미실현인데 장기, 기간이 길다는 거죠. 그럼 장기는 뭔데? 첫 번째 1년 초과. 두 번째 불특정, 알 수가 없다. 그럼 뭐가 실현될 때까지 기간이
실현될 때까지 기간이 1년을 넘어가거나 알 수가 없다. 그럼 이제 OCI가 됩니다. 그럼 OCI 되는 얘기를 이제 좀 사례를 들어주세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손익계산서 가보시면 잘 보여요. 우리 아까 66페이지인가요? 가볼까요? 네, 거기 66페이지 상단에 기타 포괄 손익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평가잉여금 이렇게 우선 계정이 하나 나오잖아요. 네, 재평가잉여금은 뭐냐면 회사가 본사 토지 또는 공장 부지 토지로 토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재평가 다시 한 거죠. 다시 평가했더니 뭐가 생겨요? 평가 손익이 생기겠죠. 그 중에 이익 부분을 이제 재평가잉여금이라 부르는데 그게 기타 포괄 손익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로 바꿔드리면 좀 더 쉬운데 10억에 샀어요. 근데 현재 30억이 된 거죠. 그 20억을 평가 증한 거예요. 평가 이익이 난 거죠. 근데 그 20억을 재평가잉여금이라고 적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기타 포괄 손익이냐? 실현되려면 그 땅을 팔아야 되는데 언제 팔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불특정.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죠. 그 다음 그 밑에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확정급여제도가 참 어려운 말 같은데 우리 퇴직금 부채를 말해요. 여러분 회사의 퇴직금 부채. 여러분 종업원들의 퇴직금은 회사 입장에서 부채죠. 회사가 반드시 줘야 되는 부채죠. 근데 그걸 측정을 하죠. 측정을 하는데 우리 IFRS예요. 지금 IFRS 보고 계시는 거니까. IFRS에서는 미래퇴직금으로 예측하게 돼 있어요. 현재 퇴직금이 아니라 미래퇴직금.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매년 다시 측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재측정이에요. 다시 측정하라는 거지. 그럼 재측정에 따른 뭐가 생겨요? 변동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 중에 일부분은 지금 보시는 기타 포괄 손익이 됩니다. 주로 편차, 오차인데요. 이 편차, 오차가 왜 기타 포괄 손익입니까? 편차, 오차가 언제 실현돼요? 즉, 언제 없어져요? 재측정을 다시 안 할 때죠. 그럼 언제 재측정을 다시 하네요? 회사가 문 닫을 때죠. 왜? 임직원이 하나도 없어야 퇴직금 부채가 없어지고 그래 재측정을 안 할 테니까. 그럼 회사가 언제 없어져요? 할 수가 없죠. 불특정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OCI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내려가서 해외 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 손익이라는 계정 찾으셨나요? 네, 해외 사업장은 해외 지점을 말해요. 여러 회사가 해외 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넓게 표현하면 이제 종속회사도 포함되는데 그냥 해외 지점으로 해석을 할게요. 자, 여러분 회사가 LA에 지점이 있어요. LA에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LA 지점도 당연히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손익도 발생하겠죠. 자체적으로. 그럼 장부에 기표를 할 텐데 뭘로 기표할까요? 당연히 미국에 있으니까 주로 달러로 거래할 거고 그래서 달러로 아마 장부를 작성할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본사는 뭘로 작성하죠, 장부를? 원화로 작성하죠. 그러면 지점의 달러 표시 장부를 원화 표시 장부로 바꿔야 우리 거랑 합산할 수 있겠죠. 근데 회계 기준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산부채는 12월 31일 환율로 곱하래요. 근데 손익은 평균 환율을 곱하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차가 안 맞죠. 대차가 안 맞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 여기 보시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손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언제 없어져요? 다시 환산하지 않을 때, 해외사업장이 없어졌을 때 언제 없어져요? 역시 불특정이죠. 그래서 뭐가 된다? 기타 포괄손익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됐다가 지금 손익계산서 지금 66페이지 표시됐다가 재무상태표에 이제 누적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중에 얘는요, NI는 없어져요. 잉여금은 잔액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기말에 어떻게? 배당으로 다 나가니까. 배당으로 돈이 나가니까 얘는 회사의 잔액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손익으로 가잖아요. 손익계산서에 단기손익으로 하면 한 해 표시되고 끝이고 관심도 없어요. 그 이후에도 관심 없어요. 왜? 벌써 그거는 다 배당으로 나가버리면 없어지는 거니까. 물론 이제 배당 나가지 않고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배당이라는 바구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 OCI는 배당이 불가능해요.
이 OCI는 배당이 안 돼요. 왜? 장기 미실현이라서 언제 그게 돈으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배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계에서 관심 있는 게 이 OCI예요. OCI. 그 OCI 뭐에 관심 있는데 맨 처음에 OCI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OCI로 가 있겠죠. 이렇게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나중에 언젠간 실현되겠죠. 언젠간 실현될 거 아니에요. 미실현이니까. 그럼 실현되면 뭘로 가야 돼요? NI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현됐을 때 회계 처리. 케이스 1번. 현재 재무상태표에 OCI 누계율이 있었겠죠? 기초에. 근데 실현됐으니까 뭘로 가야 되겠어요? NI로 가야 되겠죠. 여기 NI 간다 그랬잖아요. 실현하면 NI. 그죠? 그 다음에 NI로 갔으니까 다시 뭘로 가요? 이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초 재무상태표에 있던 것이 포괄손익계산서를 거쳐서 기말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이제 잉여음으로 가는 거죠. 그럼 얘를 뭐라고 표시하냐면 지금 66페이지 혹시 펴놓으셨나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그 다음 아래쪽에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그죠? 얘를 뭐라고 표시한다?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또는 당기손익에 가감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당기손익에 가감한다. 케이스 2번. 그러면 당기손익에 가감하지 않는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데 손익계산서 이거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는 케이스 3번. 얘는 못 가요. 얘는 못 가는데 얘로는 갈 수 있는 거죠. 잉여이니까. 얘는 당기손익은 아니니까. 당기손익이라는 건 얘 뜻이니까. 그래서 잉여으로 대체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 가능하다. 얘는 책에도 있습니다만 당기손익으로 대체 가능하다. 그래서 당기손익으로 대체 가능한 게 있고 당기손익으로 대체 불가능한 게 있고요. 당기손익 대체 불가. 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다는 뜻인데 회계 처리는 이제 예시해 보면 원래 이제 책에는 거기 재평가 잉여금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66페이지에는 확인하셨죠, 그죠? 근데 이건 IFRS고 일반 기준으로 가잖아요. 일반 기준에서는 1번이에요. 재평가 잉여금이 1번이라고요. IFRS는 2번인, 지금 여기 케이스 2, 3번인데, 여긴데, 일반 기준 가면 얘예요.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 갖고 회계 처리를 좀 보여드리면, 자, 회사가 토지를 10억에 취득했어요. 자, 근데 재평가를 했어요. 재평가. 공정가치 30억이라서 재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처분한 거예요. 얼마? 40억에 처분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1번의 회계 처리와 이제 2번의 회계 처리가 있겠죠. 1번의 회계 처리는 간단한 거죠. 10억을 30억으로 올렸으니까 차변의 토지가 얼마 늘어요? 20억. 대변의 20억은 거기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되는 거죠. 뭐로 처리하고요? 기타 포괄손익. OCI로 처리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OCI로 표시되는 동시에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손익 농의액이 가 있는 거죠.
한 번에 35로 간 거 해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매년 1억씩 올라서 11억, 12억 했는데 중간에 계속 재평가했어요. 그럼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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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이거를 매년 하면서 20년을 누적하면 20억이 OCI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손익계산서에는 1억씩이 모이고 누적적으로는 20억이 모여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한 번에 가도 되고 뭐 나눠 가도 되고. 현재 재무상태표 자본의 OCI에 20억이 현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토지는 얼마가 돼 있고 30억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이제 처분합니다. 그럼 처분했을 때 회계 처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 케이스 1번부터 해드리면, 이건 일반 기준입니다. 일반 기준. 자,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와요? 40억. 토지가 얼마 사라져요? 30억. 그럼 이제 10억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OCI 두 개를, OCI를 당기손익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10억이죠, 이 자리가. 근데 OCI가 얼마 있어요? 20억. 그러니까 더 하니까 30억을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원래 10억인데. 계정 과목은 처분이익이겠죠? 그럼 여기 20억이 위잖아요. 네, 그 재평가잉여금 가져오라는 거죠. 기존에 OCI로 있던 걸 여기로 가져오라. 이겁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구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원래 10억인데 30억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1번입니다. 케이스 1번. 그럼 이렇게 처분하고 나면 여기 OCI는 당연히 없고요. NI는 어떻게 되죠? 30억이 되는 거죠. 30억. 이게 NI니까. 됐나? 그럼 요번에 이제 케이스 2번. 케이스 2번 어떻게 되나요? 케이스 2번은 회계 처리 안 하고 재무상태표만 해볼까요? 이건 IFRS인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뭐 너무 쉬우니까. 케이스 2번. 케이스 2번은 뭐죠? OCI가 계속 OCI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OCI가 얼마 있어요? 20억은 그대로 있어요. 20억. 그러면 회계 처리는 요건 이제 그대로 두고 토지 판 거는 30억이 40억에 팔리니까 10억의 처분 이익이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념이 어떻게 돼요? 10억 이렇게 되겠죠. 케이스 3번은 케이스 3번은 OCI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었는데 이념으로 직접 가는 거죠. 이념. 얘랑 다른 점은 가만히 있지 말고 이념으로 가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OCI가 0이 되고 그 20억이 10억으로 다 합쳐지니까 30억이 되는 거죠. 이때 참고할 거는 NI는 10억이고 여기도 NI는 10억이라는 거죠. 여기 NI가 30억이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데요? OCI는 배당이 안 되고 NI는 배당이 되잖아요. 배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보면 NI는 30억이에요. 그리고 배당 가능 이익도 30억이죠. 여기는 NI는 10억이고 배당 가능 이익이 10억이에요. 얘는 NI는 10억인데 배당 가능 이익은 30억이죠. 세 가지가 다 각각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죠? 요렇게는 같은 게 하나도 없고. 요렇게는 NI가 같고. 요렇게는 배당 가능 이익만 같지 NI는 또 다르고. 회사 보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일종의 선택하라는 거죠.
물론 회계 기준에 정해놓은 것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기준은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IFRS는 이 둘 중에 고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회계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딱 하나인데요. 회사에서 이제 가끔 발생되기 때문에 좀 난감한 건데, 뭐 자산부채 이런 뭐 거래 파료소 나누고 이런 거는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계정 과목 정하고 숫자 산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회계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OCI다. OCI가 왜 발생되고 또 향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무조정도 얘가 제일 어렵고요. 이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도 또 있어요. 그래서 세무조정, 이연법인세 다 OCI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좀 잠깐 말씀드린 거다. 원래 쉴 시간이 아닌데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